네,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세희입니다. 저는 주로 저희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및 다른 결체 조직 질환인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전신 경화증, 근염 및 다른 염증성 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추운데요.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사실 추운 날씨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관절이 많이 뻣뻣해지고 많이 아파지고 관절에 많이 이제 상처 그리고 골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가 더 선호가 되는데요. 이제 이번 주 말부터는 다시 풀린다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마티스 다발 근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인 듯 류마티스 아닌 류마티스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류마티스 다발 근통에 대해서 천천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오시게 되는 이유는 주로 관절통 때문에 많이 오시고요.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만 보는 과가 아닌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관절도 보고 전신 질환도 보고 있습니다. 10대 미만부터 90대 이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오시고요. 그리고 여성들만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성, 남성 비율은 1대1 정도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근육통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가장 사실 많이 오시게 되는 것은 혈액 검사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건강검진센터나 아니면은 다른 과 혹은 다른 병원에서 류마티스 인자, 자가 항체, 항액 항체 등 이상 소견이 있을 때 혹은 다른 유전자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염증 수치인 ESR이나 CRP가 증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협진이 되고요. 그밖에 요즘에 젊은 남성에서 많이 올라가는 요산 수치 상승으로도 내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밖에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친부모 아니면은 조부모님 그리고 친인척 중에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데 혹시 본인도 류마티스가 아닐지 아니면 본인도 그런 인자가 있을지 궁금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발생한 피부 병변이나 아니면은 원인 불명 열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찾아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지 협진이 많이 오시고요. 구강 궤양이나 아니면은 성기 쪽의 궤양, 요건 이제 이비인후과나 산부인과 진료 보시고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 밖에 이제 구강 건조감, 안구 건조감으로도 내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류마티스 다발근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년 이상에서 전신에 이제 근육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지 근위부, 이게 쉽게 말해서 어깨 쪽과 고관절 쪽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전반적으로 전신에 통증이 있는데 가장 뚜렷한 것은 이제 어깨 쪽과 고관절, 허벅지 쪽에 근육통을 호소하시면서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가려지긴 하는데 이렇게 목 뒤에 그리고 허리 뒤쪽에도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주로 이제 50세 이상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50세 이상이라는 필수 저희가 진단 요건이 있기 때문에도 중요한 이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70대 전후로 많이 발생하시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여성이 한 2-3배 정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진단이 된 다음에 대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레포트들에서는 이제 뭐 파보바이러스나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그런 감염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독감 백신 이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하시게 되면서 진단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다형태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가 이제 이 적용이 되면서 이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많이 진단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때 후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 주로 이제 백신이나 아니면은 크게 뭐 사건이 있었다든가 일이 있었다든가 많이 아팠다든가 그런 후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세계 지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요게 유럽 국가입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 발생률이 한 10만 명당 100명 이상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한 10만 명당 70 명에서 8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2012년 통계 자료인데요. 10만 명당 2명 정도 이렇게 지중해 주변에도 그 정도 저희 나라도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66.9세였고요. 여성이 3분의 2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발생률을 보는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부터 쭉 발생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요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고 코로나도 감염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요건 진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일단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면역 세포들이 가동이 되거든요. 면역 세포 자체로 인해서 이렇게 관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면역 세포가 제일 중요한 이런 인터루킨 6, IL6라는 이런 사이토카인을 마구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관절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 자체로도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근육 통증도 이제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증상인데요.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위쪽 어깨와 허벅지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조조강직이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침에 혹은 새벽 3시 정도에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하고 뻣뻣한 증상이 발생하면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한 45분에서 한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 이 증상이 유지가 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아침에 좀 뻣뻣하시다가 이제 정오쯤에 많이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발생하는 그런 빠른 발병을 보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측성. 이 양측성은 양쪽 어깨, 양쪽 그 허벅지로 이제 온다는 뜻인데요. 요게 이제 저희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 좀 구별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소관절 쪽에 그 오른쪽은 손목, 왼쪽은 이 손가락 이렇게 통증이 오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는 반면에 저희 그 류마티스 다발근통은 양측으로 이제 오는 증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요. 그리고 근육통, 이 전신 근육통이 이제 가장 좀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하시고 주말에도 이제 활발하게 종교 생활도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계속 누워만 계시고 싶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쭤보면은 병원도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팠던 적도 없다고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악화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실은 말단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도 염증이 많이 생겨서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리고 손에 이제 부종이 좀 생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특이적으로 이제 증상이 이제 생기시는데 약간의 이제 미열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요게 이제 염증이 있는 모든 질환들의 특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역 질환들에서도 같이 오는데 체중 감소가 저기 보고된 바로는 한 50%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7% 70에서 한 80% 이상은 체중이 많이 이제 감소된 상태로 내원하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피로하고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쾌감과 기분 나쁜 증상이 이제 동반된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분류 기준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진단 기준이 아니라 이제 분류 기준이라고 어떤 몇 점 이상일 때 고때 이제 우리가 이 질환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필수 기준인 이 3대 요소가 필요한데요. 50세 이상, 그리고 양 어깨 통증, 그리고 염증 수치가 증가된 소견이 꼭 있어야지 이 질병으로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45분 이상의 조조강직감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조강직감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증상이 사실 생기는 것은 관절
염의 그 갤 현상이라는 증상이거든요. 관절을 이제 염증이 있는 관절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굉장히 뻣뻣해지고 이제 굳어집니다. 근데 그걸 계속 윤활을 시키고 운동을 시켜주면 부드러워지는데 이게 사실 다른 모든 염증성 관절염의 좀 특징이긴 하지만 요런 게 이제 진단 기준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또 이제 1점이 부과가 되고 류마티스 인자와 그 자가 항체거든요. 여기 ACCPA 혹은 ACPA라고 하는데 요게 모두 음성의 경우에 2점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관절 침범이 없을 경우에 1점이 추가로 부여가 되지만 사실 많이 보면 손목이나 무릎에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초음파를 사용하실 수 있다 하면은 한쪽 어깨 염증, 한쪽 고관절 염증이 이제 있을 경우에 추가로 1점이 부과가 되고요. 만약에 양쪽 어깨가 다 물이 차 있다 하면 요것도 이제 1점이 부과가 됩니다. 저는 사실 거의 이제 초음파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과에서 MRI나 다른 CT, 다른 그 영상 검사를 이미 했다 하면은 굳이 하지 않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4점, 초음파가 가능할 경우에는 5점을 부과해서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다발근통으로 진단을 해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깨 초음파거든요. 이 어깨 초음파 이쪽을 보시는 건데 여기 이제 그 관절낭입니다. 이게 윤활낭인데 원래는 초음파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까맣게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견이 있을 때. 그리고 이쪽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어깨 뒤쪽 관절이거든요. 어깨 뒤쪽에 관절에 여기도 염증이 많이 이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두박근의 장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는 이 근육인데 여기에도 이제 근육 주변으로 이렇게 물이 찼다. 요걸 도넛 사인이라고 하는데 요런 사인이 이게 보이고 여기 옆으로 이제 길게 이 그 결에 따라서 봤을 때도 주변으로 물이 찼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지는 그런 염증 부위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퇴골입니다. 이렇게 물이 볼록하게 차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대퇴골의 대전자인데 여기가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 그 뼈가 닿는 엉덩이 쪽에 뼈가 닿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주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패스트CT입니다. 펫CT는 사실 국내에서는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뭐 이제 다른 악성 종양이라든가 아니면은 혈관염이 의심이 될 때에만 저희가 이제 급여를 인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류마티스 다발근통 환자분의 그 페트CT입니다. 이쪽이 흉쇄 관절, 이 쇄골 쪽에 이쪽에 염증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어깨 관절에 물이 찼고 이쪽에 이두박근에 물이 찬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퇴골이고요. 대퇴골 옆에 이렇게 대전자 쪽에 염증이 이제 있는 게 보이시고 이쪽에 치골에도 이제 염증이 있는 게 보이고요. 이쪽은 좌골인데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 쪽에 닿는 그 뼈 부위인데요. 이쪽에도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페트C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기 척추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목 경추부터 요추까지의 사진인데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하얗게 그 염증 있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뼈에 그 가시돌기 뒤쪽에 이렇게 윤활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물이 찹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목 뒤통증이 굉장히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염증 수치는 이제 당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류 기준의 필수 요건이고요. ESR이 이제 올라가 있어야 되고 CRP도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혹시 이제 갖고 계신 그 자료랑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밀리그램 퍼 리터라서 이제 약간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터루킨 6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서 혈소판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 이제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나 류마티스 특이 항체는 모두 음성이어야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눈에도 안 좋지 않냐, 뼈나 근육에 뭐 뼈나 근육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시는데 상당히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할 때 대부분 이제 60에서 70대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사실 잘 쓰면 명약이 되지만 잘 못 쓰게 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레드니솔론이라는 그런 스테로이드 기준으로 30mg 이상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12.5mg이라는 또 이제 커트라인이 또 있거든요. 너무 적게도 쓰지 않고 적절한 용량을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빠르게 저희가 감량하는 그런 그 치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줄이는데 계속 줄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토트렉세이트나 뭐 레플로너마이드 등의 이제 그런 류마티스 약제가 저희가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에서는 이제 토실리주맙, 악템라라는 그런 주사 제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IL-6의 억제제인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허가 범위 이상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이제 사릴루맙, 요것도 이제 IL-6 억제제인데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발성 류마티스 이 다발 근통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안 돼서 나중에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건 좀 이제 다 좀 어려운 처음 아마 보시는 그런 질환들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좀 감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가끔 이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성인형 스틸병은요. 조금 이제 열이 더 많이 나고 그리고 열이 나면서 발진이 동반된다는 그런 특징이고, 나이대가 우리 류마티스 다발근통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40대 정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IL-6라는 그런 패스웨이를 같이 이제 비슷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나온 증상도 있어서 성인형 스틸병 혹은 류마티스 다발근통 중에 좀 이제 진단이 좀 고민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게 혈청 음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류마티스 인자나 자가 항체가 없는 그런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소관절로 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 그 관절이 손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류마티스 다발근통과는 좀 다른 게 조금 더 소관절로 오는 반면에 류마티스 다발근통은 좀 큰 관절로 오면서 그 관절 자체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RS3P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도 이제 혈청 음성으로 대칭성 활막염이 생기고 주로 손에 생깁니다. 요건 이제 손이 같이 좀 붓는 증상이 류마티스 다발근통에도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손에 저희가 힘줄에도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통풍, 요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칼슘 피로인산염 결정이라고, 이제 그 통풍에는 요산 결정이 쌓이는 반면에 요건 이제 약간 퇴행성 관절염에 좀 속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손목이나 무릎이나 어깨에 아주 다양하게 쌓이거든요. 쌓이면서 물이 많이 차서 저희 질환과 좀 유사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일측성으로 이제 많이 오고요. 저희 류마티스 다발근통은 양측성으로 좀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감별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내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건강하게 가능하게 즐겁게 사시던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기력이 없고 어깨나 그리고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특히 양팔을 들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류마티스 다발근통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요게 가장 킥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양팔을 들었을 때 들리지 않는다 하는데, 이게 좀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감염내과나 아니면 다른 내과에서 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전신에 근육통이 있는데 염증 수치가 되게 높다 해서 이제 협진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짜 이제 요게 감염이 아닌지 조금 구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양팔을 좀 들어보시라고 했을 때 잘 들리면 조금 더 감염에 가까우실 수가 있고요. 잘 안 들린다 하면 저희 이제 다발근통에 좀 가까운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발근통을 좀 선택했던 이유는, 대부분 처음으로 류마티스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굉장히 좀 한
정말 길게는 1 년까지 짧으면 한 몇 주 정도 다른 과나 다른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대체 낫지도 않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고 계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너무 이제 피로감만 쌓이고 굉장한 불쾌감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좀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류마티스 다발근통이라는 걸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요런 것도 이제 있다고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저희 먼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라떼님. 예, 올해 1 월에 아침에 자면서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몸 전체적으로 근육통이 생기셨고요. 양 무릎 위 허벅지 근육통이 심해서 앉거나 일어설 때 소리가 날 정도로, 예. 그리고 쇄골인지 어깨인지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아마 이제 관절 자체가 이상이 없다는 뜻인 것 같고요. 팔을 들면 뒤틀린 것 같고 특히 오른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서 팔꿈치 통증도 있으시네요. 예. 멍든 것처럼 아프시다고 오른 팔꿈치 아픈 거죠. 왼다리 무릎도 똑같이 증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통증들 때문에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오후가 돼서야 그나마 걸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염증성 관절염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입니다. 조조강직감 그리고 갤현상 이런 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고요. 류마티스 병원은 내원까지 아직 좀 남아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류마티스 다발근통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이가 50 이상이시고 그 이제 소관절인 손목이나 아니면은 이제 발목이나 이런 데 염증이 없이 양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신다면은 류마티스 다발근통 가능성이 매우 높으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요건 이제 아마 그 이제 곧 류마티스 내과를 이제 내원하실 것 같은데요. 가셔서 그 기본 검사 내지는 초음파 검사하시면은 금방 나오실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다발근통의 좀 전형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예, 큐상천의 세상. 예, 저는 섬유근통을 앓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다발근통과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 섬유근통은요, 이게 통증이 그 좀 지속적으로 이제 좀 오는 건데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 통증이 오면 섬유근통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도 팔을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하면 잘 들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50견이 있다 하시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류마티스 다발근통은 두 팔이 다 안 들리고 이 허벅지 통증이 이제 주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쓰는 약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류마티스 다발근통은 스테로이드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섬유근육통은 이게 이제 그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좀 끊어주는 그런 약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다른 치료 방향도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푼수공주님, 류마티스 환자인데 사후피임약 먹어도 될지, 처방을 안 받고 약국에서 사서 먹어도 될지. 이제 피임약은 약간 사실은 좀 급할 때 당연히 이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류마티스 환자가 맞든 안 맞든 빨리 좀 복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아마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게 혈전 관련해서 아마 그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드시는 거니까 아주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예,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드와이님, 오른쪽 엄지 및 새끼 발가락이 심하진 않은데 부종 및 붉게 변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요상 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하는데 신발을 신으면 쏠리는 느낌이 나거나 간헐적으로 통증도 느껴지는 등 발이 불편한데 어떤 원인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은근 많이 오시는 그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통풍을 첫 번째로 이제 그 검사를 하셨는데 통풍일 가능성도 있으신데요. 요게 요산이 꼭 높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통풍 발작인 상태, 그러니까 내 관절이 염증이 있고 빨개지고 예, 고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요산이 더 낮게 나옵니다. 마치 정상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한 2 주 뒤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도 약간 부종이 있다고 하시는데 요산은 침착은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게 이제 1 번으로 좀 감별해야 될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퇴행성 관절염도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도 첫 번째 발가락에 굉장히 잘 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실은 엑스레이상에서는 잘
뭐 나오지는 않는데 초음파나 이제 좀 자세한 검사를 해 보면은 이게 뼈가 좀 자라 있는 골극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렇게 발가락에 꽤 많이 옵니다. 이 류마티스 인자 혹시 검사를 안 해 보셨으면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이제 저희 류마티스에서 이제 흔치는 않지만 만약에 건선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런 건선 관절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발가락이 좀 이렇게 저희가 지염이라고 하는데요.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붉게 소세지 모양처럼 붉어지고 붓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선이 있다고 하시면은 고런 검사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젤님 안녕하세요. 70세 여성이신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가정의학과에서 검사하니 병적인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쇼그렌 증후군인가요?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게 안구 건조증은 사실 이제 아마 자강체 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티로나 안티라 항체를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병적인 거라고 하셔서 아마 고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사실 만약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우울증 약, 정신과 쪽 약이나 아니면은 신경 계통 약을 드셔도 이 건조증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티로 항체가 진짜 나오신다 하시면은 쇼그렌 증후군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치료는 저희가 이제 쇼그렌 증후군에 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증상 치료가 주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마르면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구강 건조가 심하시다 하시면은 침을 좀 분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필로겐이라는 약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밖에 구강 스프레이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벤더 님이신데요. 제 증상은 돌아다니면서 무릎, 팔꿈치, 발가락 등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자기 멀쩡하다가 근육통과 관절통이 생겨요. 살짝 아픈 부분과 관절 붓고 열감이 있습니다. 재발성 류마티즘도 약을 먹어야 되는지요? 병원 치료 방법이랑 먹는 음식 중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세요. 사실 재발성 류마티즘이 이제 치료를 하면 또 금방 좋아지고 근데 치료를 안 하면 또 계속 좀 아픈 그런 이제 증상이 이제 반복되시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데 저희가 재발성 류마티즘은 만약에 재발이 너무 많이 되고 관절의 변형도 같이 이제 만약에 생긴다 하시면은 저희가 류마티스 약 중에 항말라리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를 사용하면서 재발을 좀 막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아무래도 가장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라면은 스테로이드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같이 사용하시면서 좀 사용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이 QOL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음식 중 조절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식사 습관이나 고런 거는 없다고 제 생각에는 들고요. 무엇보다 담배 피지 않으시고 술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식은 그냥 골고루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한쪽에 치우쳐서 뭔가 하나만 계속 드시는 그런 것은 이제 저희 관절에든 아니면은 지방 간이든 아니면 콩팥에도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마리의 백조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부터 손톱 끝, 큐티클 쪽 혈관에 출혈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 피부과 진료를 보았을 때 계속 지속되면서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라고 하셨는데요. 안 갔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자가면역 의심으로 피 검사 후 정상. 근데 나아지지 않고 다시 생겼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심장 관련해서 CPK, CKMB 요게 이제 근육염 수치와 심장 근육이 깨질 때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별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왜 생기는 걸까요? 검색해 보니 심내막염 증상 중에 하나로 나오던데 피 검사 결과로는 모르나요? 심장내과 가봐야 되는 걸까요? 다리에 빨간 점 작은 거 한두 개 정도 생겼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기초 체온은 약간 높다고 하시지만 약간 이제 7도 1 정도 걱정이 되시겠네요. 이 혈관 출혈이 사실은 되는 이유는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이제 혈관염이라고 하시면은 가끔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피부과 진료를 쪼끔 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CPK와 KMB는 아마 이제 내과에서 혹시 근육염이나 피부근염 요런 거 이제 좀 걱정돼서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고, 어 그리고 이제 다리에 빨간점 생긴다고 하셨는데, 다리에 빨간 점으로도 사실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 이유 없이 사실 바이러스성으로 이제 그냥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혈소판이 떨어진다거나 소변에서도 이렇게 혈뇨나 이런 증상이 만약에 동반되신다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고런 자반증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단백뇨가 나오거나 하면 더 좀 중증으로 보고, 만약에 복통도 연관성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가 소화기 내과 그리고 신장내과, 피부과를 꼭 같이 좀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아이스 라떼 님인데 섬유 근육통 증상에 변비 증상도 있나요? 섬유 근육통 증상에 변비 증상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마 드시는 약 중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경계통 약들이 이제 좀 건조감이 좀 생기고요. 좀 부종도 생기면서 이런 변비 증상도 생기는데, 그리고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진통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트라마돌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약을 쓰시게 되면은 이 변비 증상이 좀 많이 악화가 되고, 그 생각보다 좀 흔하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그 섬유근육통 그 진료받고 계신 그 내과에서 이제 변비약과 뭐 다른 그런 좀 그 증상 완화제, 그 소화를 좀 촉진시켜 주는 그런 완화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소화제도 같이 좀 복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계신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다른 그리고 다음 이제 질문은 이제 장인자 님이시고요. 어 류마티스 치료를 21 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황반 변성이 의심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황반 변성 있으실 때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좀 하는 게 좀 금기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류마티스가 있더라도 당연히 황반 변성 다른 치료는 하셔도 되는데, 그 사용하시는 약제 중에 만약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하시면은 고것은 쪼끔 이제 중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그 추가 질문을 좀 주셨는데, 그 관절 변형 없는 재발성 류마티즘인데 비타민 C를 2,000 에서 3,000 밀리그램 일 주일 정도 계속 먹었더니 관절 통증이 생기신다고 하시네요. 안 먹었더니 다시 괜찮아졌다고 하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비타민 C를 적게 얼마 정도 먹어야 될지. 이게 사실 그 비타민 C를 저희 류마티스에서는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사실은 비타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증상이 있으시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그 이제 재발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면역 조절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인자이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오히려 비타민 B군을 좀 더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은영린 님이신데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에트라비를 4주 복용하였고, 그 후에 주치의 선생님이 둘록세틴을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에트라빌에서 신발타로 교체하시는구나 하고 처방전을 확인하지도 않고 약국으로 갔는데, 약사님께서 에트라빌과 신발타를 동시에 주셔서 당황하셨다고. 에트라빌과 신바타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지, 이게 사실 그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금기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리고 시작을 굉장히 아마 소량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드시던 약을 아마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이 새로 이제 시작하는 그 약을 아마 증량하실 계획이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같이 사용을 해봐서 이게 좀 괜찮다 하시면 요 용량으로 유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뭐 금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학도서관 님이신데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문페이스, 고혈당, 고관절 괴사는 스테로이드 끊으면 어느 기간 안에 얼마 동안 회복할 수 있는지요? 릴리 올루미언트는 초기만 효과가 있는지,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 스테로이드를 이제 끊는다고 하시면 이 문페이스나 고관절 괴사는 사실은 약간 이제 좀 더 오래 가는 증상이시기도 하고, 사실 고관절 괴사가 이제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오지 않게 그 적절하게 스테로이드를 먼저 예방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고혈당은 요게 이제 스테로이드 끊고 한 2-3 일이면은 사실은 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혈당이 만약에 너무 이제 그 걱정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드릴 때 한 2-3일 정도만 저희가 혈당을 좀 주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마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올루미언트가 초기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올루미언트 이제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장기간 효과가 유지가 잘 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에 사용하는 그런 TNF 억제제나 요렇게 올루미언트와 같은 잭 억제제들은 요즘에 이제 한번 시작하면은 좀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쪼끔 더 이제 효과가 빠르다는 그런 잭 억제제들의 장점이 있어서 아마 고렇게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효과는 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초기에 이렇게 발견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상당히 요즘에는 대부분 초기에 발견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주변에 내과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류마티스 인자나 자가항체들을 다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관절 변형이 많이 심하게 오신 분들을 뵙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이제 초기에 많이 내원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의학도서관님께서 "스테로이드는 줄이는 류마티스 다발근통 치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한의학에서 류마티스 다발근통 치료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하는 건지요? 일단 스테로이드 줄이는 그런 치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류마티스 약제인 메토트렉세이트나 뭐 레플로노마이드, 그밖에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 설파살라진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토실리주맙, 악템라라고 하는 약들을 쓰면 좋은데 국내에선 아직은 허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고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릴루맙이라는 이제 인터루킨 6 억제제가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 들어오면 아마 이제 사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한의학 쪽은 잘 몰라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다음에
큐상천의 세상님께서 "류마티스성 다발근통이 의심되면 진단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검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시게 되면은 류마티스 질환의 이제 기본 검사들인 류마티스 인자, 류마티스 자가 항체, 핵항체를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그 다발근통과 유사한 근염 수치가 이제 올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PK 수치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관절 변형이 있는지 엑스레이와 저는 주로 그 초음파로 이제 의심이 되시면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 만약에 증상이 굉장히 심하시면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맞게 되시면 사실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긴 하신데 증상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도서관님께서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다른 질환도 같이 잘 발생하나요?" 하셨는데 류마티스 질환들은 사실 모든 게 다 겹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사실 치료를 하시고 있는 와중에도 류마티스성 다발근통처럼 사실 보이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IL-6라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이제 좀 그 패스웨이가 이제 여러 염증성 질환들을 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성형 스틸병이나 고런 증상과 좀 유사하게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다른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와중에도 추가로 류마티스 다발근통이 이제 발생을 하시는데 저희 환자 중에서도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제 진단받고 계신데 이 증상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신데도 이제 이 증상으로 진료받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밖에 다른 이런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이 있을 때도 이제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진단받거나 한 건 아닌데 몽이 님께서 "8년 전에 유방암으로 항암까지 받았는데 손마디가 뻣뻣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이 살짝 휜 듯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 봐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유방암으로 만약에 항암을 만약에 하셨다고 하시면 어 이게 이제 요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관절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절 변형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손이 좀 뻣뻣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금 제제를 제가 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고런 제제들을 만약에 쓰셨다. 아니면 다른 이제 그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좀 쓰셨다 하시면은 이 신경병증이 또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해서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여러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손가락이 살짝 휜 듯하다고 하시는데 이 휜 듯한 모양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저희가 좀 흔하게 이제 확인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정형외과나 아니면 내과 혹은 류마티스 내과에 오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큐상천의 세상님께서 섬유근육통이 있는데 치료약을 먹다 보니 너무 졸리신데 어떻게 잠을 깰 방법이 없을지.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잠 깨는 약이 좀 없을까요? 다음 주에 가면 교수님께 건의해 보시려고 한다 하셨는데요. 약이 다 사실은 이 신경계통약이기 때문에 좀 약간 나른하고 졸리고 좀 피곤한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깨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저녁 식후약을 좀 빨리 드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가끔 이제 취침 전에도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섬유근육통에서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약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좀 중단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섬유근육통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운동인데요. 운동을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뭐 5 분, 그다음 날은 10 분, 그다음 날은 뭐 20분 이렇게 좀 조금씩 늘려 보시면서 좀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좀 힘든 운동을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의 은따님께서 만성 피로, 지속적인 근육통 대체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제가 우울불안 증세로 치료를 오래 받고 있어서 계절성 우울증인지 이런 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지 지금 다니고 있는 정신과 의사분께 여쭤봤는데 그냥 날이 추워지면 기분이 더 우울하고 몸이 무거워질 수 있다 정도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조치는 취해 주지 않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만성 피로와 근육통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살 자체가 많이 이제 만졌을 때 많이 아프다 하시면은 약간 섬유근통을 쪼끔 이제 감별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절 자체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류마티스 내과나 가까운 이제 정형외과에서 관절 관련해서 좀 증상을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날이 추워지면요. 관절에도 사실 좋은 날씨는 아니거든요. 관절이 많이 이제 다치고 많이 뻣뻣해지고 통증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운 날씨는 이제 이런 이제 우울증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좀 쥐약인 것 같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유근통이나 이렇게 좀 우울증이 있고 하시면 가능하면 좀 적게라도 운동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푼수공주님께서 탐폰 독성 쇼크 증후군 여쭤봐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류마티스 약 복용 중이시고요. 어 열이 나면 걱정이 된다고 하시고 제가 류마티스 약이랑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약봉지에 카페인과 같이 섭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고요. 어 이게 류마티스 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늘 물이 없어서 그냥 커피랑 같이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약과 카페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위장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일까요? 이 카페인 자체가 이제 위에 굉장히 산성을 많이 올리거든요. 뭐 무조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금기 사항까지는 아닌데요. 당연히 위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특히 드시는 소염 진통제는 정말 커피랑은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염 진통제 자체도 굉장히 속이 쓰리고 이제 궤양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커피 자체도 속이 쓰리고 궤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은 당연히 굉장히 좀 소화가 안 되면서 위통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식사를 하시고 물과 너무 급하지 않게 드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되니깐요. 천천히 이제 식사를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큐상천의 세상님께서 섬유근육통으로 관절 시림을 느낄 수도 있나요? 요즘 관절이 시린데 걱정이 되신다고. 근데 저는 걷기 4,000보 넘어가면 여기저기 통증이 특히 발가락부터 종아리, 무릎 뒤쪽이 쑤셔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관절 시림 증상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시림 증상들은 섬유근육통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시거나 근육량이 많이 좀 줄어들거나 운동량이 많이 적은 분들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같이 굉장히 좀 추운 날씨에는 더 이런 증상이 악화가 되시거든요. 이럴 때는 외부에서 이제 걷기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단 오르기 요런 것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내려가시는 것만 안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시면은 쪼끔 더 이제 시린 느낌은 좀 덜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발가락부터 종아리, 무릎 뒤쪽이 쑤시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근육을 쓰면서 이제 종아리 근육이나 무릎 쪽의 근육을 이제 쓰시게 되는 건데 좀 사실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지만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면은 꼭 4,000 보를 타겟으로 하지 마시고 2,000 보든 3,000 보든 본인에 맞는 그런 타겟을 좀 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되고요. 따뜻하게 좀 이제 마사지 해 주시는 것도 좀 이런 시린 느낌 호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많은 질문을 답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길게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예 좀 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